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네. 천공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천공이 있는데 나오죠. 어제 보면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음. 자택 압수수색, 또 국방부 대변인실 압수수색 오늘까지 했대요. 오늘까지 1박 2일로. 하는 상황에서 이게 군에서 했단 말이죠. 방첩사에서 무서워 죽겠어 방첩. 옛날에 있었던데요. 기무사, 방첩이. 옛날 기무사가 이름이 바뀌어서. 근데 옛날에 방첩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해서 기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기밀? 근데 저거 책에 기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더 웃긴 책 안 읽어본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간 이유가 천공 얘기는 아예 없어.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미 무슨 안보 회의인가 무슨 회의한 자료, 그 자료의 비밀이 책에 들어갔다는 이유예요. 네. 야, 진짜 신박하지 않습니까? 아, 천공 신박하다. 얘기는 아예 빼요. 빼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부승찬 지금 천공. 대변인 같은 경우 천공 문제잖아요. 그렇죠. 관저 선정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 그럼요.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고 고발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데 압수수색은 그걸로 안 해. 딴 걸로 해. 아하. 이게 뭡니까 대체?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어쨌든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은 네. 민간인을 군 방첩사가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비밀 네, 유설 네. 이런 걸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한 건데 진짜 참 너무 누가 봐도 해대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네.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 입을 막으려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네. 이렇게 하려는 너 것 가만두지 같아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누구든 예를 들면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얘기를 했어. 네. 근데 그 사람은 막 다른 걸로 압수수색을 막 해. 별건으로. 별건로. 어. 그럼 그 사람 이게 위축되지 않겠어요? 누구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죠. 이번에 천공 의혹 제기했던 언론사 기자들 네, 고발하고 네. 고발하고 이게 언론사를 위축하는 거지. 박정원은 네. 다행입니다만 네. 반당해서. 근데 언론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외국 서방에서는요 아예 금지해놨어요. 못하게.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네. 가능한데 고위 공직자들이 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에 대해서 네. 뭐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아놨고요. 네. 법적 그 판결에서도 대부분 다 고위공직자들이 져요. 그냥 음. 왜 그러냐면 언론이 어떤 의혹을 보도하잖아요. 네. 그 의혹의 보도가 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사실,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제기했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네. 기자가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을 경우에요. 근데 그 명백하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고소한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기억나시죠? 아, 예. 일본의 가또 지국장. 그 무슨 신문이 산케이 가또 네. 지국장 그 고발 당한 거 맞아요. 아시죠? 예. 근데 결론 재판 어떻게 받았잖아요. 무죄였어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야. 신경 쓰이고 당연하죠. 아무것도 못 아니, 하고 고소 당하면요. 돈도 들고. 저도 지금 고소를 2개나 당했잖아요. 그래요? 진짜 지금 짜증나요. 재판 중이세요? 어떻게 예, 조사 중이세요?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형사에선 다 불송치가 나왔어요. 형사에서. 형사는 그랬더니 민사로 또 고발해. 하하. 아니 이게 괴롭히는 거지 계속. 네. 그러니까 형사로 고발했어요. 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근데 경찰 조사에서 다 혐의 없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야. 괴롭히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형사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사받으러 가야죠. 시간 내서 그렇죠. 또 조사받죠. 경찰서에 가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법원에 제소를 해. 그러면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려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재판에 변호사비 들어가죠. 무료 변론 누가 안 해주나요? 이거 보세요. 안 해주고. 박정호가 빨리 변호사가 네.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결국 그 사람 입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렇게 되면요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좀 걸릴 것 같으면 약하게 쓸 수밖에 없어. 그렇네요. 썼다가 괜히 내가 또 이거 소송에 걸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야, 그래서 어쨌든 그 언론에 대한 고발 음.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 압수수색 그런 차원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상한 대한민국께서 실시간 해주셨는데 최 아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혈색이 좋아 보여 다행이십니다. 아이,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 JTB 소송 중에 하나는 지만원 씨입니다.
아 그래요? 저를 고소한 분이 지만원 씨인데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5.18에 북한군 들어왔다고 막 주장하시잖아요. 예. 그걸 막 비판했더니 예. 그게 허위사실이래. 허위사실 음.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당했다고 본인이 네. 5.18엔 북한군이 들어온 게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꼭 승소하시기를 많은 분들만 바라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근데 JTBC 보도가 있었죠. 있었어요. 보셨는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그 천공 뭐- 강연장 찾아갔어요. 취재. 예, 예, 근데 뭐 응하지 않았고. 예. 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관계자 발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맞아요. 뭐 이 출석하겠다. TV조선 탐사 프로그램 거기서 대통령 간접 후보지 답사한 적이 없다라는 없다. 얘기도 했고 음. 뭐 당선 이후 대통령 부부와 소통도 끊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근데 그게 사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JTBC 보도에 뭐 따르면 토막토막 내보내서 지금 법적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TV조선 그런 보도에 얘기를 대해서. 예. 그러면서 한 말이 입장 정리, 관저 방문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다. 이거 애매하잖아요. 이 발언이 뭘까요? 그러니까. 입장 정리 안 하기로 했어요. 입장 정리를 안 한단 말은 부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안 했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네. TV조선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겠지. 우리 난 간 적 없고 네. 소통도 안 한다.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첫째 문제는 TV조선은 왜 그렇게 보도했을까? 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법적 대응까지 뭐 예고하고 있나요, 그분이? 네. 네, 그런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고 했습니다, 있잖아요, JTBC 에. 지금. 그러니까 TV조선이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분 주장만 천공 맞다면, 측의 법무팀장 얘기입니다. 법무팀장 말에 맞다면, 네.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예, 제 예. 생각이니까 이거 문제가 없어요. 자, 법무팀장이 왜 이렇게 보도했을까? 아니,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 그리고 법적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근데 TV조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공은 개입한 적 없고 소통한 적 없다. 이게 불쾌한 거야. 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생각? 이건 여기선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네,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소통하는데 네. 그 뭐지? 이제 기분 나쁘다 이런 뜻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맞든 안 맞든 네. 대통령실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소통 안 해요. 이게 맞지. 그렇죠. 근데 소통 안 안 해요 갔다. 하면 사람들이 천공을 찾아갈까요? 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봐. 모호한 그렇지. 입장, 나는 전략적 소통하고 모호성. 있어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 확실하게 얘기 안 영향력이 하고. 생기죠. 아니 왜 천공을 찾아가겠어요 사람들이. 그거 정법인가 뭔가 그거 왜 계속 보겠냐고. 거기서 대통령의 행보, 그렇지. 대통령 부부의 근데 행보를 유추하시고 더 이상 소통 안 해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 영향력이 떨어지겠네. 당연하죠. 전략적인 얘기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소통하고 말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통령실이 천공 의혹에 대해서 대신 고발해주고 천공은 아직 조사 안 받았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주체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예. 아니 대통령실이 왜?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저는 나서서 명확하게 천공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짜 고소를 하든지 네. 천공에 대해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만약에요 네. 대통령실 주장처럼 천공과 관계도 없고 천공의 영향력도 전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엄청난 피해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끊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첫 번째 천공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당신 유튜브에서 왜 대통령실 관계된 얘기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서 나서가지고 강하게 아니, 메시지를 이게 이상한 게 이번에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관계자 블록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정무수석이 심지어는 갔어. 쉬는 날 가가지고 쉬는 날 국회 갔어. 가서 정진석 위원장 만났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열심히. 근데 천공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안 맞네요. 안 맞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것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고 사실상 해야 될 것은 안 하고